그런데 자기주도 학습을 하면 무조건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학생이나 학부모님께서 공감하실 만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자기주도 학습을 할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자신의 실력이 현재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센이나 블랙라벨까지 풀었다고 하고 또 정답률도 굉장히 좋은 그런 결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안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학원을 방문해서 한 번쯤은 꼭 테스트를 받아보시길 권하는데요. 그 부분을 좀 껄끄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상황과 그리고 교재 수준에 맞춰서 그분에게 맞는 테스트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터디온 이성원입니다.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할 때에는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도와주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학이라는 것은 레벨에 따라서 그리고 자신의 실력에 따라서 봐야 하는 교재도 다르고 문제의 접근법도 달라지고 공부하는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열심히 한다고 해서 수학을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학생들의 시행착오를 줄여주기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학부모님들을 위해서도 자녀가 아직 어릴 때에는 부모님이 어느 정도 도와줄 수가 있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 부모님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모님들께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저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미 학원을 다니고 있고 또 학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릴 어떤 도움은 어떤 제한된 부분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만 도와드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유튜브를 진행을 하면 할수록 제가 만나는 많은 분들, 제가 저에게 궁금한 것이 있거나 또는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메일로 연락을 달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메일을 통해서 연락을 주신 분들이나 또는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의외로 학원을 다니지 않고 자기주도 학습을 하시는 분들이 제 채널을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대다수의 학생들이 학원을 다니고 있을 거고 제가 만나는 많은 분들이 학원 수업을 듣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집에서 자기주도 학습을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자기주도 학습을 하고 계신 분들이 수학 공부를 할 때에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학생들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반갑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학원의 어떤 시스템에 익숙해진 학생들은 사실 약간은 공장에서 찍어낸 것처럼 학원에서 잘 훈련받았구나라는 그런 티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아무래도 문제를 좀 능동적으로 그리고 자신만의 생각으로 풀기보다는 훈련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몸에 배어 있거든요. 수학을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잘 훈련되어 있는 것이 반갑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학생의 특징이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주도 학습을 오래 한 친구들은 이 문제를 이렇게 풀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혹시 어떻게 하게 됐는지 아이하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게 되고요. 이 친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라든지 과정을 듣다 보면 때로는 제가 발견하지 못하는 수학의 또 다른 부분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주도 학습을 오래 한 친구들이 굉장히 반갑거든요. 그리고 이런 친구들의 장점은 공부하는 습관이 굉장히 좋다는 것입니다. 물론 학원에서 짜여진 어떤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부하는 습관이 잘 잡힌 친구들도 있지만 자기주도 학습으로 공부를 한 친구들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 키워놨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은 공부하는 습관이 굉장히 잘 잡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주도 학습을 하면 무조건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학생이나 학부모님께서 공감하실 만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자기주도 학습을 할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자신의 실력이 현재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학원을 보내면 물론 학원을 다니고 있어도 그 친구의 현재 실력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원에서 보는 테스트는 잘 푸는데 정작 밖에 나가서 테스트를 보면 결과가 전혀 엉뚱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학원에서는 학원의 교재를 풀고 또 학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어떤 테스트를 보면서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우리 자녀가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는지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자기주도 학습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일부러 어디에 가서 테스트를 보지 않는 이상은 자신의 실력이 정말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기주도 학습을 할 때 자신의 실력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테스트를 보지 않아서 뿐만은 아닙니다. 저는 실제로 제가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숙제한 것을 보았을 때 만약에 숙제를 했더니 정답률이 한 70%가 나왔다라고 하면 저는 이 학생들의 실제 정답률을 한 20% 정도는 낮게 봅니다. 70%였다면 한 50%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이야기는 이 친구들이 만약에 지금 이 단원을 실제로 시험을 본다면 지금 숙제를 하면서 나온 정답률보다는 20% 정도는 더 낮은 정답률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을 진행한 학생들을 테스트할 때에는 이 학생이 만약에 자기가 혼자 공부하면서 이 교재의 정답률이 뭐 몇 %가 나왔다라고 하면 저는 한 40% 정도, 많게는 50%까지 더 낮춰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을 한 학생들을 제가 무시하거나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제가 수학을 공부할 때 항상 강조하는 한 가지 원칙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학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이 문제를 또는 이 개념을 정말 정확히 알고 있는지 끊임없이 스스로를 의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었다고 할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정답이 맞으면 자신은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절대로 정답을 맞았다라고 해서 이 학생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풀이 과정을 한번 얘기해 보라고 했을 때 그걸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은 설명을 듣다 보면 전혀 엉뚱한 방법으로 풀었는데 답이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엉뚱한 경우로 풀었는데, 그러니까 엉뚱한 방법으로 풀었는데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잖아요. 의외로 그런 경우도 많고, 또 정답은 구했지만 이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을 꼼꼼하게 체크하지 않고 적당히 또는 대충 넘어가면서 문제의 답을 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문제가 조금만 변형이 되거나 또는 문제를 조금만 더 어렵게 조건을 바꿔서 내면은 이 문제를 전혀 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센이나 블랙라벨까지 풀었다고 하고 또 정답률도 굉장히 좋은 그런 결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학교에서 보는 시험에서, 그러니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시험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안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학생들에게 내가 이 문제를 정말 풀 수 있는지 끊임없이 의심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서로 다른 문제집을 통해서 크로스 체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센 수학에서 제가 B단계에 한 80% 정도의 정답률이 나오면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80%의 정답률을 지금 내가 풀었던 문제들을 채점해봤더니 80%가 나왔다라고 해도 테스트를 해보면 80%의 정답률이 안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뭘까요? 자, 학생들은 문제집을 풀 때에 대부분 단원별로 나누어져 있고 그리고 그 단원 속에서도 유형별로 문제가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유형에는 보통 한 5문제 정도가 있는데요. 그 5문제에서 대표 유형 하나를 풀어보면 나머지 문제가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도 같은 방법으로 풀게 되면 적어도 80%의 정답률은 나오게 됩니다. 물론 수학적인 감각이 부족하거나 실력이 아직 뛰어나지 않은 학생들은 그거보다 낮은 정답률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거보다 낮은 정답률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 이 유형은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그 방법을 그대로 다른 문제에도 적용해 보면 대부분의 문제가 풀립니다. 저는 같은 방법으로 같은 유형의 문제를 풀었을 때 기본적으로 정답률이 60%는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친구가 이 문제를 왜 그런 방법으로 풀어야 되는지 파악을 해서 푼 것이 아니라 이 유형의 문제들이 다 비슷하니까 앞에 문제도 이렇게 풀었으니까 그 다음 문제도 그리고 그 다음 문제도 일단은 같은 방법으로 풀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푼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문제를 분석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전략을 찾은 것이 아니라 문제집에서 같은 유형이라고 이미 묶어놨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힌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센수학 같은 경우에 보면 문제 유형마다 이 문제는 뭐 예를 들면 치환을 이용하는 문제라고 이렇게 제목이 있거든요. 그 제목을 보는 것조차도 이미 힌트를 얻고 시작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항상 힌트를 보지 말고 그리고 심지어 그 위에 어떻게 뭐 공식이라든지 기본 개념이 살짝 정리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혀 보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힘만으로 풀어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연습하게 되는 RPM이나 뭐 센수학이나 또는 여러 가지 유형 문제집들은 반드시 이렇게 유형별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보고 싶어 하지 않아도 그리고 자기가 보기 싫고 일부러 무시하려고 해도 이미 같은 유형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같은 유형으로 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강조하는 것이 제가 중등심화를 할 때에도 강조했던 방법인데요. 일단은 B단계의 문제를 쭉 한번 다 푼 뒤에 C단계는 정말 순서를 섞어서 심지어 단원 순서에 맞지 않게 그냥 다 이렇게 섞어 놓은 상태에서 무작위로 한번 풀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실제로 이렇게 풀어보면 C단계의 문제가 조금 더 어렵기도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단원이 무슨 단원인지도 모르고 이 문제가 무슨 유형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 정답률이 훨씬 더 떨어지게 되고 문제를 풀 때에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체감 난이도가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서 보통 학생들에게 테스트를 할 때 이 단원이 무슨 단원인지 그리고 이 문제가 무슨 유형인지를 철저하게 숨긴 상태에서 테스트를 하곤 합니다. 그때의 자신의 그 테스트 결과가 진짜 실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유형 문제집에서 당장 채점을 해봤더니 정답률이 얼마가 나오고 또 그래서 다음에 더 어려운 교재로 넘어갔는데 그 교재에서도 또 정답률이 어떻게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서는 아직 실전에서는 내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두렵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본인 스스로도 내가 이 문제를 풀고 나서 정말 이게 내 실력으로 풀었는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따라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정말 이 문제를 정확히 풀 줄 아는지 누군가한테 설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 친구에게 설명을 했을 때 내 친구가 어떤 질문을 할지도 모르는데 어떤 질문에도 내가 다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보신다면 자신의 실력에 대해서 좀 더 확신이 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 중에 하나는 최근에 저에게 질문을 주신 분 중에서 중학교 블랙라벨 수준의 문제집을 풀었는데 거기 한 권 전체에서 틀린 문제가 10개 정도가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 정도면은 저는 이 친구가 고등학교에 가서 전교 1등을 하고도 남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고등과정을 시작했을 때 곱셈 공식부터 어려움을 느끼더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저는 더더군다나 중등과정에서 블랙라벨에서의 정답률이 상당히 부풀려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등심화가 아주 잘 돼 있는 학생이라면 고등과정에서 특히 곱셈 공식 같은 경우는 마치 예전에 풀었던 문제를 복습하는 기분이 들어야 정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과정에서 곱셈 공식
사실 곱셈 공식은 대단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훈련과 트레이닝으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단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려움을 느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려움을 느꼈다면 이것은 중등 과정에서 자신이 공부했던 것들, 그리고 맞았다고 체크했던 문제들이 실제로는 자신이 잘 모르고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갔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실력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문제집을 통해서 교차로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같은 유형 문제집이라면 또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런 상황에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교재는 사실 고쟁이입니다. 고쟁이라는 책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고쟁이는 제가 고등부 교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유형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힌트가 굉장히 배제되어 있는, 교재 자체에 학생들이 힌트라고 느낄 만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삭제해 놓은 그런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고쟁이가 요즘 학생들에게는 약간 올드한 느낌의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즘 책들은 학생들에게 굉장히 소프트하게 다가가거든요. 행여나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힘들어 할까봐 굉장히 학생들을 배려하면서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면서 학생들을 이렇게 우쭈쭈 해주는 기분이거든요. 교재에서 그런 기분을 느낀다는 게 조금 신기하죠. 그래서 너무 친절한 나머지 학생들이 자신의 힘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까지도 문제집이 대신 해주는 느낌이랄까요. 근데 고쟁이는 아직도 좀 옛날 마인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거는 네 힘으로 해야지, 너의 힘으로 해야만 너가 발전하는 거야, 내가 그것까지 도와주는 거는 도와주고 싶지만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쟁이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뭐 블랙라벨 같은 문제는 물론 어려운 책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생각을 하게 만드는 책이라는 의미에서 그런 것도 좋습니다. 자, 그런데 블랙라벨까지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걸까요? 라는 질문에 또 오늘의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거는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제가 꼭 한 가지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모르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은 해설을 보면서 해결하거나 또는 누군가한테 질문을 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은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이나 아니면 친구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질문보다는 아마도 해설을 보면서 해결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런데 해설을 보면서 해결하는 것의 단점은 사실 해설을 이해하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정말 이 문제를 풀 수 있느냐라는 것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떤 문제가 어렵다라고 느껴졌을 때 그 문제의 해설을 보게 되겠죠. 그럼 그 해설을 보고 이해했다라는 것은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해설을 이해한 것을 자신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굉장히 많이 하는 잔소리 중에 하나가 해설을 보고 이해한 것을 내가 아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의 설명을 이해했다고 해서 이제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선생님의 설명과 해설을 이해한 것이지 내 것으로 만든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은 틀린 문제를 해설을 보고 이해하고 그것을 따라서 그대로 다시 한번 풀어본 것으로 내가 이 문제를 이제 풀 수 있다고 인정하고 넘어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은 사실은 만약에 10개를 그렇게 공부했다고 한다면 나중에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그 문제를 테스트했을 때 다시 정답을 맞출 확률은 저는 절반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인 어떤 의견이 아니라 지금까지 많은 학생들을 만나면서 지도해본 경험에 의해서 제가 나름대로 산출해낸 데이터거든요. 실제로 저는 그렇게 공부한 학생들이 10문제를 했다고 하면 실제 정답률은 한 30%, 많으면 40%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그나마 열심히 꼼꼼히 오답 노트를 하고 또 해설을 보고 반드시 해설을 보지 않고 자신이 그 방법을 떠올려 가면서 따라서 열심히 푼 것까지 했을 때 그나마 30%에서 40%의 정답률이 나온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해설을 보고 그 해설을 이해한 뒤에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고 하고
그냥 넘어갔다면 저는 10%의 정답률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블랙라벨까지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험을 보면 자신 없는 그런 안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문제를 풀면서 그 정답률을 맹신하지 말라는 것. 실제 정답률은 내가 공부하면서 문제를 풀었던 정답률은 굉장히 부풀려져 있을 가능성이 크고, 실제 내가 테스트를 해봤을 때 정답률은 그것보다는 훨씬 낮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해설을 보면서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 해설을 이해한 것이 내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 둘을 분명하게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혼자 자기주도 학습을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은 이 두 가지를 명심하신다면 훨씬 더 많은 부분을 보완하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물론 다른 부분들도 챙길 게 많지만 일단 가장 크게 명심하셔야 할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서 공부를 하신다면 그래도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그 어려움이 조금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에게 댓글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궁금한 점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는 그런 질문들이 항상 반갑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궁금한 건 질문을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어떤 제안을 드리자면, 저는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학원을 방문해서 한 번쯤은 꼭 테스트를 받아보시길 권하는데요. 그 부분을 좀 껄끄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이 학원을 다니지 않을 건데 학원에 가서 테스트를 보는 게 좀 미안하기도 하고, 또 학원에 가서 테스트를 보면 왠지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나를 자꾸 좀 못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만들려고 한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학원에서 테스트를 보고 나면 상담을 통해서 계속 학원을 다니게끔 설득을 당할 것 같은 또 그런 어떤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테스트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상황과 그리고 교재 수준에 맞춰서 그분에게 맞는 테스트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테스트지로 한번 문제를 풀고 저에게 결과를 보내주시면 제가 채점을 한 뒤에 나름의 어떤 상담도 해드릴 테니까 저에게 어떤 사연을 보내주신다면 제가 기꺼이 문제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저희가 직접 얼굴을 보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도 아니니까 훨씬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제안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 앞으로도 궁금하신 것들은 이렇게 질문을 주시거나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는 것들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살짝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사실 문제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고 싶고, 그러니까 문제풀이에 관한 거죠. 그런 질문을 받고 싶기도 한데 온라인 강의를 또 문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모든 걸 제가 다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어떤 것에 집중하는 것이 맞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바쁜 이유도 있지만 그런 생각으로 영상이 조금 뜸해졌는데, 앞으로도 어쨌든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계속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여러분들의 반가운 질문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